또 이번에 난방비 폭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집 정말 2배. 저도 2배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게 기사에는 담지 못했던 네네네. 건데 한 주간의 뉴스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 놓쳤던 뉴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깊게 맛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취재중 진담 시즌2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휘 기자님이 다른 별명을 가져오셨다고. 맞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수신료 인상의 미랄로 밀고 있었는데 하나 더 했어요. 네. 수신료 인상의 미랄 플러스 투덜휘 휘기자. 투덜휘. 네네네. 점점 이름이 네.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 굿즈 스티커 드릴게요. 스티커. 반갑습니다. 새해니까 네네네. 희망적으로. 희망차네요. 네네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그러면 바로 뉴스 브리핑 해볼게요. 저희가 한 주간의 뉴스 중 알아야 할 뉴스들이 있잖아요. 전북일보입니다. 전북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놓고 이 부동산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는 기사예요.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 8월부터 하락폭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네. 새해가 되면서 그 하락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다시 전환이 될 것인가?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고 상승세로 돌아설 것인가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또 그 반대의 입장도 있죠. 일단 그동안 기사 얘기를 좀 하면 그동안 계속 떨어지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폭이 조금씩 축소되니까 조금 진정된 거 아니냐 맞아요. 하고 좀 보지만 반면에 다른 쪽은 아니다. 이거 지금 떨어지는 건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이런 전망이 막 났어요.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엄청난 인파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모 부동산 카페가 있어요. 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부동산 아파트 주택을 투기와 투자 이런 자산 형성의 뭐 기회 이런 걸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아파트 명의도 와이프 명의이기 때문에 우리 마더 테레사님 명의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번 좀 보고 싶어. 관심이 좀 바뀌기도 하고 코인보다 뭐 더 떨어지겠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 최근에 늘었죠. 네, 진짜 전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2,500호를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무려 18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실제로 있거든요. 공부 그러니까 잘했네. 예를 들면 우리 유진혜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금 매매 시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데 두고 심지어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히 아파트 단지인데 분양가보다 무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금액의 매물이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실수요자라든가 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한솔님은 저기 또 대구에 또 가포집 딸 아닙니까? 진짜? 그치, 부동산 전망을 친해져야겠다. 대구가 이제 부동산 아파트가 그렇게 높낮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미지 이렇게 되나요? 네네네. 아무튼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갑자기? 네. 우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주택자인 내가 집을 언제 사야 되나? 그 그렇죠.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뭔가 하락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 뭐 금리가 인상 추세잖아요. 인상 추세고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원자재 가격 오르고 그러면 뭐 수출 전문적인 사람들의 느낌 지출이 난다. 줄어들고 말 그리고 잘한다. 경제가 둔화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더 해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요. 뭔가 이 기사에서 저는 봤듯이 뭐 1, 2년 정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보수지나 진보지 따라서 약간 분석 기사 경향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보수지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본 건데 전문가 70%가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은 올해 말 내년 초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 안정적으로 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약간 무릎에 사는 전략을 세워라. 가격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무릎에 사는 전략. 이러려면 네. 부동산 엄청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네요. 관심사 계속 세우고 있어야 되고. 내 땡땡 가보면
각자 아파트들 다 검색 가능합니다. 몇 개의 집이 어디에 몇 됐어, 개가 거기까지. 있고. 지루하니까. 진짜 지루.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맞아요, 네. 네, 아무튼 꼼꼼하게 잘 보시고 투자나 구매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전라일보 뉴스인데요. 공포의 출근길 익산 27번 국도 사고 속출이라는 기사인데 익산 27번 국도가 삼내와 익산을 잇는 도로더라고요. 여기서 출근길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여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로 비교적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를 직접 네. 그 해당 이 기자가 음. 현장을 가서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거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이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그럴까요? 박수 칭찬합시다. 칭찬해요. 사과하세요에서 칭찬하세요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네네네네. 네. 아 좋다. 네. 네. 네, 여기, 이렇게 네, 높은데 이 80km로 이렇게 가다가 이 신호등이 있잖아요. 갑자기 정차를 하기 위해 속도를 갑자기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뭔가 뒷차들도 자연스럽게 안전거리 확보가 힘들게 안 되죠. 되겠죠. 안 되죠. 여기에다가 또 아침 출근길에는 이 익산에서 삼내로 향하는 차들은 이 햇볕을 바로 받는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그래요? 시야 확보도 어렵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지난 신문 소식인데요. 가격 고민 없이 열심히 농사만 짓고 싶다. 진안에서는 논농사를 많이 짓는데 브랜드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안의 찰벼가 유명한 만큼 이 찰벼를 브랜드화 시키면 어떻겠냐라는 기사인데 이 진안 쌀 먹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보셨어요? 종으로는 따지는데 뭐 신동진 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안 군수님하고 군민들이 만나는 연초 방문 행사를 한대요. 우리 군수님들께서 하시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농민분이 얘기를 하신 건데 진안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진한 문제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광역 브랜드화를 시킬 것이냐, 기초 지자체의 통합 브랜드를 만들 것이냐. 이거 이제 자치단체장, 정치인들이 고생을 해야 돼요. 노력도 하셔야 되고 이런 농민들의 애환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 시군, 언론 보도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KBS 저희 전주 전국 뉴스의 풀프리게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제가 걸로 나레이션 하고 있어요. 예, 풀프리기. 이해를. 아 그래요? 제가 처음 시작했었어요. K에서 정말요? 사실 저희 거 가져간 거라고 또라고. 아니 남들 칭찬해 본인들 칭찬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방송 넘어갈까요? 진행을 잘해야지. 쓸데없이 또 칭찬하고 있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전북 지역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무려 23곳이나 있다고 하네요. 전북 도민일보의 기사입니다. 뭔가 학령 맞아요, 인구 이거. 감소가 현실화되는 건데. 우리 또 저기 학부모시니까 김 작가님 말 다해. 맨날 방송 분량 적다고 뭐라고 하니까. 아니 나 방송국에 줬다고 안 하지. 아니 저는 사실 학부모가 있는데 저희 아이 보내는 학교는 너무 과밀이어서 전 고민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걸 뭐라 그래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쵸, 그래야 되나 네. 학생수 이런 느낌? 우리 아이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듈러 교실까지 지금 세워서 심지어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운동장이 줄어들어서 등채로 지금 그러고 있는 굉장히 상황이에요. 차이가 심하네요.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 KBS에서도 뉴스 보도된 거를 보면 여기가 원래 한 뭐 80년 가까이 되는 학교인데 이렇게 학생 수가 엄청 이렇게 딱 줄어들었다는 곳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때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녔던 곳이래요. 근데 3년 전 전교생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데 지금 59명까지 줄었다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4분의 1 가까이 줄었고 이미 2020년도에 학생 수 2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네. 이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이제 전 세대적인 문제고 이게 이제 특정 시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 당국하고 또 이제 지역에서 보면 자치단체와 좀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말 학부모님들, 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네, 이슈 진단 그게 뭔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K본부에서 가장 덕이 많으신 분?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실까요? 진짜 어이없다. 나 방송 내가 10년 넘게 하면서 어이없다. 네. 아니 내가 아무리 칭찬하세요에 인색하지만 진짜 어이없다. 뭐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됐지만 이름에서부터 덕이 많이 느껴지시는 서윤덕 기자님 오셨습니다. 서윤덕 기자, 안녕하세요. 2014년 울산 최대 민영 방송인 UBC 울산 방송에 입사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당당히 KBS에 합격을 했습니다. 신입 같은 경력 같은 신입, 연봉 287억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 보도국의 서윤덕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북도청 출입하고 있고요. 이제 전북도청 출입한다는 거 이제 전북의 행정 관련된 기사 쓰고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또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이 즐길 수 있는 정보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우리 저희 뉴스전부 그 취재정 진담 코너에서 최초로 현 자사 기자가 출연했다라는 거. 이 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싸서 아마 출연시켰겠죠. 그래서 오늘 출연 이렇게 제의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정말 솔직하게 유튜브니까 요새 솔직한 게 대세잖아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98%는 별 생각 없었고 한 2%는 약간 귀찮음,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정보 전달해드리는 게 제 직업이니까 사실 뉴스는 짧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조금 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말 잘한다. 신입 방송 자사 기자 네. 연봉 287억. 을 노리고 있어요. 저희가 35년 대통령 되면 280억. 35년 뒤가 참 기대가 되는. 저는 그래도 절대 휘기자를 찍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 지자체 간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이 불평등, 전주 시민만 이 계량비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써주셨는데, 뭐 이번 겨울 참 두 가지 단어로 이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한파 그리고 난방비. 이런데 이 전주 시민들만 수도 계량기 동파 교체 비용을 낸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 수도 계량기라는 거를 또 이제 저희 방송 MZ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 네.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집에서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을 틀어 쓸 때마다 이제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요금을 이제 수도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 계량기라는 걸 이제 집집마다 설치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수도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매설이 돼 있거나 묻혀 있기 때문에 밖에 드러날 일이 없는데 이 수도 계량기는 누군가 확인을 해서 돈을 매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밖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서 터질 수가 있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수도 계량기 동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동파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게 된 게 사실 이게 겨울마다 뭐 늘 발생하는 일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 뭐 이런 것도 아닌 거고요. 일단은 먼저 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에 이 수도 계량기 동파 비용을 누가 내야 할까를 가지고 권고를 하나 냈습니다. 네. 이 그 전에는 수도 계량기 동파 비용 누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김한솔 캐스터 같은 경우. 그럼 제가 이제 딱 둘로 짚어 드릴게요. 지자체가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용자 즉 주민들이 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지자체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자체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본인 돈 아니니까. 네. 예, 이렇게 세금을 세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누가 내야 될지를 두고서 사실은 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수도 계량기를 잠깐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요금을 징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는 게 맞은가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전에 이 조례 표준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지자체가 다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이 표준 조례를 보고 거에 맞춰서 만들어라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그 표준 조례 만들 때 요거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게 원래 정부의 표준 조례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동파되면 주민들 니네가 이거 보온 조치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네네네.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권익위에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거죠. 이거 왜 내가 부담해야 돼요? 요금 징수하는 시설인데. 그래서 권익위가 이런저런 점을 따져 보니까 맞다. 이거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조례를 바꿔라. 그리고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좀 권고를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올해로 이제 10년째가 됐는데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전주시 빼고는 다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네. 부담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전주시는 아직 바꾸진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나머지 이제 저희 그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거죠. 서윤덕 기자가 우리 전라북도 최대 기관인 전라북도 출입 기자인데
현장성 있는 동박일양기 취재한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사실 이 이야기가 뭐 제가 처음 발견해서 쓴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기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2, 3년 전에 있는 기사들도 봤던 기억이 딱 났는데 올해는 과연 얼마나 조례를 바꿨을까? 그 전엔 한 5군데 정도가 안 바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전주시만 좀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주시에 이제 그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전주시에 있는 수전이, 그러니까 상수도 계량기가 24만 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수라 이 비용을 부담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재정에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럼 이제 있다. 시민분들도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 분들은 그러면 이 전주시만 우리가 내고 있다를 알고 계신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쵸. 사실 대부분 뭐 이게 어차피 알려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뭐 이 정도의 네. 생각이신 거죠? 아쉽기는 해도 어쨌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올해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네네. 네,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수도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이제 수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내년부터. 네.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게 기사에는 담지 못했던 네네네. 건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 계량기가 이제 아파트 전체에 들어오는 주 계량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대별로 들어가는 그 개별 계량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주 계량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부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 빼고 다른 데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이제 주 계량기는 부담하는데 부담하는데. 세대별 계량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설사나 이런 데서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검증이나 이런 게 우리 바깥이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바뀌어도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개인들이 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좀 왔다 갔다 기온 변동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날씨 정확하게 아시니까요. 반짝 추위로는 좀 안 되고 한파가 좀 지속이 돼야 된다. 네. 그러면 동파 피해가 커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뭐 겨울에 이 동파 피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난방비 요즘 진짜 떠오르는 이슈잖아요. 빠질 수 없는데, 이 날씨가 추우면 이 난방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난방비 폭탄 받은 가구가 참 많아요. 네, 저희 맞습니다. 집도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집 정말 2배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난방비가. 저도 2배 정도 나왔습니다. 네.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절약 방법들이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도 떠돌고 있는데, 혹시 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절약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평소보다 2배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지난달에 고지서에 5만 원 찍혔어요. 네, 저는 뭐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렇게 네네. 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게 기본적으로 저는 좀 집에 온도를 20도 정도로 보일러를 맞춰 놓다 보니까 좀 춥게 사는 편이라서 제가 좀 덩치가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아서 이제 뭐 사실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이게 난방비와 건강을 지금 맞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작가님은 네, 저 갑자기 왔어요. 나갔다가 갑자기 우리 오셨는데. 유 기자님이 되게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그렇네요. 분이시더라고요. 바쁘신 분이네요. 오늘이 중요한 네. 분들이 오시는 날이라고. 뭐 공사가 다망해서 의전하러. 예. 네. 말도 역시- 없이 그냥 갑자기 사라져 역시 깜짝 놀랐어요. 버리셨다. 작가님 네. 난방비 난방비 궁금해요. 네 많이 나와요. 저는 안방하고 거실만 틀어서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12월에는 그리하여 12만 얼마로 끊었으니까. 사실 이 난방비가 뭐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그렇지만 뭐 시설이나 축산 농가들도 지금 굉장히 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난방비 대란으로 이 딸기 농사 같은 것들은 이 딸기가 맞아요. 적정한 온도에서 유지가 돼야지 그 당도가 맞아요. 딱 맛있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온도를 맞춰야 하기에는 에너지가 부담이 좀 커진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난방비가 이슈가 된 게 이제 그 연료비가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맞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급등한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축산 농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당장 겨울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노지 재배라고 하는 밖에서 재배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네. 대부분 시설 재배 아니면 축산 농가일 건데 네. 병아리나 뭐 이런 것들 소나 이제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방을 켜야 되는데 그 면세유값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뭐 꼭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연세유를 좀 일부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정이 안 좋으실 겁니다. 그렇죠. 지원은 네. 하고 있지만 뭔가 역부족이다라는 아무래도 말씀이시죠. 그러겠죠. 네, 뭔가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뭐 제도나 지원 정책은 항상 있어요. 있지만 뭔가 이게 실효성 있냐라는 문제가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책들에 대해서? 실질적이지, 그러니까 대책들이 있고 뭐 지원책도 나오고 지금도 정부도 계속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워낙 오르다 보니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체감을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꼭 나오는 얘기, 똑같이 나오는 게 사각지대 얘기 꼭 나오고 맞아요.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는 좀 우리 기자님들께서 발로 뛰면서 열심히 취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뭐 가스공사나 이런 데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뭐 그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잖아요. 뭐 맞아요. 산업용은 내렸는데 뭐 주택용은 뭐 오르고 있다. 뭐 아니면은 뭐 가스공사 흑자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보도본부 차원에서도 저희 지역 총국이 아니라 아예 좀 팩트 체크를 해놓은 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들어오기 전에 읽어보니까 이제 주택용이 산업용이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이미 원가보다 좀 더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연동이 좀 되는데 네. 주택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공공물가를 계속 좀 눌러놨었잖아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그쵸. 그래서 네. 원가 이하기 때문에 어.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산업용이 그러니까 더 비싸요. 저희 그래요? 일반 저희 저희가 주택용. 생각할 네, 땐 뭐 반대일 것 같죠. 전기 네. 전기는 좀 헷갈리네요. 근데 네, 아무튼 가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 더 비싼 상태라서 가스는 가스는 네. 그러니까 좀 오른 것 자체가 저희가 확 더 부담이 느껴지는 게 순차적으로 좀 올랐으면 그쵸, 모르겠는데 너무 네. 폭이 컸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가스값이 네. 비싼 것도 그러니까 좀 아.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흑자를 보는 것도 네. 이게 뭐 원래 그 자기가 받아야 되는 돈보다 못 받으면 적자 처리가 아니라 미수금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사실상 적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흑자가 맞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르기는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이 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느 한 맞아요. 분야는 조금은 좀 늦추고 뭐 이런 건 안 됐을까요?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다 오르니까 그래서 더 이게 부담이 큰 것 부담이죠. 같아요. 안 좋은 소식 하나 하시면 택시비가 오를 가능성이 맞아요. 있어요. 네, 저도 그 뉴스 전라북도가- 봤어요. 저도요? 예. 네. 참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네. 이것저것 좀 사실은 작가님이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 제가 요구 많이 네,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네,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준비한 게 많아. 네. 봐봐. 많이 제가 지금 이만큼 녹였어요. 아 지금 그래 지금 여기 한번 피 보여주세요. 기자님은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준비해왔는데 그럼. 본인이 앞에 다 잘라 드셔가지고 사실 한 요만큼은 지금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내가 그 얘기 안 한 건 상관이 없는데 꼭 해야 될 거 내 얘기는 하나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해야지. 딴 건 아니고 네. 제가 가스공사 이거 취재하면서 좀 가보니까 아, 가보셨어요? 난방요금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가보니까 직접 방문하신 줄 알았어요. 가스공사는 지금 멀어요. 네. 난방요금 절약 팁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가스공사 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 대부분 저희가 아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사실 뭐 특별한 네. 건 아니고 네. 온도 1도 낮추면 뭐 에너지 효율이 늘어난다. 뭐 뽁뽁이 있잖아요. 맞아요. 에어캡 붙여라. 맞아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가 이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네. 모레가 입춘이라서 맞아요. 지금 붙이는 게 조금 맞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단순히 뭐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구적으로 봤을 때 그만한 화석 연료를 떼는 것도 어, 손해가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위에 네이라든지 뭐 네. 좀 간단하게 걷어 정도 반팔 입을까지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 정도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찾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네. 난방비도 아끼고 지구도 네. 지키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복 입읍시다. 네, 뭐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유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많이 도와주세요. 준비해주셨는데 없을 때 더 아쉽다. 합시다. 이미 순서가 다 건너가서 지금 하면 맥이 없어. 나중에 편집할 때 힘드니까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네. 피 기자님 없을 때 순서대로 할게요. 제가. 네, 이슈 진단 그게 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서윤덕 기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따라하기. 네, 또 제가 날씨를 알려드려야죠. 네, 이 녹화일 기준으로 토요일이 입춘이에요.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이 정월 대보름인데, 뭐 평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할 것 같아서 한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다고 하지만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는 항상 잘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제보를 받는다고 하네요. 제보 받습니다. 저희 뭐 결혼, 부고, 행사, 모임, 각종 홍보 등등 이렇게 제가 대본대로 읽긴 했지만 많은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 난방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뭐 난방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를 것들이 더 많잖아요. 전기요금도 뭐 9.5%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기 매트나 뭐 온수 매트 사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 오르는 것도 정말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이제 곧 받게 될 이 난방비 고지서가 참 부담이 돼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뭐 이런저런 걱정들로 1월이 지나고 또 이제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먹고 살기 팍팍한 요즘이지만 다가올 봄을 위해서 가슴속에 희망 하나쯤은 품고 이 봄을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뉴스, 놓쳤던 뉴스 한술 더 떠서 깊게 맛보는 시간 취재중 진담 시즌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